안녕하십니까. 자, 2022년 이민년이죠. 자, 한 해 동안에 개띠운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. 개띠를 나타내는 이 술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들을 정리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는 고지에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. 더구나 이 술토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. 자,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봄, 여기가 봄이고 봄, 여름, 그 다음에 가을, 자 겨울 이렇게 있으면은 봄이 임묘진이죠. 임묘진이고 여름은 사오미, 가을은 신유술입니다. 그 다음에 겨울은 해자축이죠. 자,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람이 느끼기는 어떻습니까? 봄이 1월달이고 봄이 1, 2, 3월이죠. 3월이고 여름이 4, 5, 6월이고 그 다음에 가을이 7, 8, 9월이고 그죠? 그 다음에 겨울이 10월, 11월, 12월인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? 겨울의 시작인 이 해수 속에는 해수죠. 그죠? 이 해수 속에는 무갑임이 들어 있습니다. 무갑임이 들어 있어 가지고 다음 해를 태동하는 이 기운이 벌써 이 해수 속에 다음 달이죠. 그죠? 해수 속에서 벌써 다음 해의 그 봄 기운이 여기서 태동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술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해수 다음에 어떻습니까? 자수죠. 그죠? 자, 11월 달이 자수인데 이 자수가 있는 이 달이 동지가 포함이 되죠. 이 동지가 실제로는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. 우리가 그 밤 12시 자시죠. 그죠? 이 자시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면 한 해를 시작하는 기운이 이 동지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자월이 완전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이 해수면 어떻습니까? 다음 해의 그 봄 기운을 포함하는 이 간목이 여기서 태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술토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. 지난 시간들을 쭉 살아온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철이 들어 가지고 성숙미가 넘치는 성향이라 가지고 총명한 그런 성향도 가지게 되겠고 들어는 그 인생 무상과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화기의 기운이 이 술토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화기살 기운이다 보니까 예술이나 종교의 재능을 나타내기도 하겠고 들어는 그 인생 무상을 느껴가지고 종교에 귀의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 술토 같은 경우에는 그 계절상으로는 음력 9월이죠. 음력 9월에 해당하고 시간상으로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우리나라가 그 일본의 시간을 쓰는 관계로 실제로는 오후 7시 24시간제로 하면 19시가 되겠네요. 자, 19시 30분부터 21시 29분까지가 이 술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이 개띠 분들의 성향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개띠 분들은 어떻습니까? 총명하고 이지적이라 가지고 자존심과 책임감이 강한 소유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남들한테 좀 친절하고 상대방이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끈기도 있고 관대해 가지고 솔직하고 열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반대로 어떻습니까? 허영과 사치도 좀 즐기고 사생활은 조금 문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볼 수 있습니다. 들어는 그 참을성도 좀 적고 그 반사회적이라 가지고 스스로를 좀 괴롭히는 그런 스타일로 경계심도 많은 그런 경우라 가지고 주변에 부담을 주기도 하고 남자분들은 성욕이 강해 가지고 일을 거르칠 수도 있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2022년 한 해 동안의 개띠분들의 이민년의 운세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. 자, 기본적으로 지살입니다.
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조상이 음덕 있는 시기로 자신이 가진 꿈을 한껏 좀 펼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더구나 그 자신의 의지로 변화하거나 이동해가지고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이동살이다 보니까 집이나 직장을 옮기는 일이 생기기도 쉬우나 보편적으로 현재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기 쉽고, 활동 무대도 넓어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2022년 이민년 한 해 동안에 개띠분들의 나이별 운세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5세 65세 되시는 분들 무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계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장생지에 속하네요.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갓난아이와 같은 갓난아이가 막 태어난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 주변의 도움도 크고 또 인덕이 많아가지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시기라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겠고, 어떨은 그 취업을 준비할 수도 있는 그런 시기도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지살기운이 포함되어 가지고 다소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나 직업이 적성에 맞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지살기운에서는 조상이 음덕 있는 시기라 가지고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많고,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잘 풀려나가는 좋은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업이 남들한테 좀 돋보이거나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종일 가능성이 많고요. 또 여자는 남편이 훌륭하게 보이고 또 자랑스러운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17세 77세 되시는 분들 병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계에 해당하십니다. 자, 천간의 중이 오고 12운성으로는 역시 장생지네요. 이 천간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여기 병화하고 여기 임수가 이렇게 병임충이 됩니다. 이렇게 천간이 중이 되는 이런 시기에서는 하는 일마다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시기지만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그런 여유만 가지면은 현실적인 문제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 경우라 가지고 오히려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장생지네요. 이 장생지 같은 경우에는 그 막 태어난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주변 사람들의 보살핌도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인덕이 많아 가지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겠고,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도 좋은 대기라는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장생지에 속하다 보면은 학업운과 문서운이 상당히 좋은 그런 시기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업으로 인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, 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은 상당히 좋은 운세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대시해봐도 어느 정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29세 89세 되시는 분들 갑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계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 근록지에 속하네요. 이 근록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왕성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 가지고 재물도 풍요로워 가지고 생활에 여유도 생기고 또 부를 축적해 나가는 좋은 과정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추진하던 일에서는 성과도 나타나고 크고 작은 일들도 많이 생기는 좋은 운세지만은 모든 일이 좀 잘 풀려 나가다 보니까 자신의 그 주관성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부부간에는 상당히 좀 불협화음도 강할 수 있으니까 화목에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견이 근록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 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직장에서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안 그래도 좋은 운세에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도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41세 101세 되시는 분들 임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계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병지에 속하네요. 이 병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도 다소 좀 둔화되기 쉽고 건강상으로도 조금씩 약해지기 쉬운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
사업이나 추진하는 일에서는 다소 침체기도 깊어져 가지고 들어는 그 은퇴를 준비할 그런 단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12운성이 병지에 속할 때는 교육이나 철학, 종교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인 그런 일들을 추진하거나 심취하면은 도움이 되는 그런 운세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 이렇게 식신이 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정에 속할 수도 있겠고, 특히 그 여자분들은 자식으로 인한 걱정거리도 있는 그런 운세다 볼 수 있습니다.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일 수도 있겠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53세 되시는 분들 경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기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절지에 속하네요. 이 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고 주변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어쩌면 자연인과 같은 그런 생활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12운성이 절지에 속할 때는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상당한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,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일구어 놓은 것들을 좀 지켜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절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박해 가지고 재물도 잘 모이지 않고 그 재물로 인한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, 특히 그 남자분들은 아내나 여자 문제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2022년 이민년이죠. 한 해 동안 개띠분들의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2월달 이민월이고요. 지살이 함께 하네요.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이동살에 속합니다. 이동살이다 보니까 집을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고, 출장이나 나들이 같은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겠지만은 보편적으로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에 이동이 잦은 그런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 지살 같은 경우에는 직장의 이동 변동이나 출장, 여행 등에서 크게 도움을 받는 일도 생길 수 있겠고,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취업을 하거나 승진을 하는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지살이 좋지 못하게 움직일 때는 바쁘기만 할 뿐 실속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쉽고, 가정에서도 이혼이나 별거 아니면 각방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되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.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그런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, 이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죠. 자, 3월달입니다. 개묘월이고요. 연살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도화살이다 보니까 자신을 좀 드러내고 뽐내고 싶고, 또 어쩌면 그 사치도 좀 즐기고 싶은 그런 이유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. 본인 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그런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이 연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면은 데이트나 미팅, 소개팅의 기회도 많아지게 되겠고, 드러는 그 짝을 찾는 행운도 따를 수 있는 좋은 한 달로 만드실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4월달입니다. 월살 기운에 지지충이 함께 하네요.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 합니다. 고초살이다 보니까 우울한 기분도 들 수 있겠고, 또 향수에 젖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충이 함께 하네요. 이렇게 충이 함께 하는 이 월살 기운에서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모함이나 좌천, 명태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명예도 따르기 쉽고, 또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갈등과 불화로 인해 가지고 별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들어는 그 지나친 욕심과 계획성 없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아니면 실패를 맛보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, 다른 사람들과의 금전 문제로 구설수나 관제수도 생기기 쉬우니까 여러모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5월달입니다. 을사월이고요. 망신살에 원진이 함께 하네요.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체면이나 명예에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지만은 오히려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 하네요. 이렇게 원진살이 함께하는 이 망신살 기운에서는 정말 망신만 당하고 마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상당히 좀
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망신살이 좋지 않게 동작하게 되면은 재물이나 이성에 대한 지나친 탐심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따르기도 쉽고요. 바람이나 유흥으로 인해 가지고 폐가 망신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들어는 그 재산상의 큰 손실로 인해 가지고 체면이나 명예에 치명상을 입기도 쉽고요. 또 여자분들은 비뇨기 계통의 질병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렇게 원진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아니면 감정 대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도 쉬우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6월달입니다. 병호월이고요. 장성살에 삼합이 함께하네요.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하던 일들이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러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한껏 좀 추진해 볼 수 있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이렇게 삼합까지 함께하네요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합이라고 합니다. 사회합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의 그 선배나 후배, 동창생들,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, 이런 분들의 도움도 있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추진한 그런 일들이 상당히 성과가 나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나 선거 같은 어려운 과정을 치르신 분들은 당선이나 취직, 승진 같은 명예도 따를 수 있겠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되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미혼자분들은 가까운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짝을 찾거나 가정을 이루는 행운도 따르는 좋은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7월 달입니다. 정미월이고요. 반한살이 형살이 함께하네요.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애우를 받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현역에서 일할 때보다 조금 덜 일하고도 오히려 보수나 대우가 더 나은 기운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네요. 이렇게 형살이 함께하는 이 반한살 기운에서는 그 현실 도피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게을러지거나 아니면 지체 현상도 따르기 쉬운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관리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8월 달입니다. 무신월이고요. 자, 역마살이 함께하네요. 이 역마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이에 가지고 먼 곳을 이동하게 되는 그런 기운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보시면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. 이 역마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출장 나들이 중에 그동안 잘 풀리지 않던 일들이 해결책을 맞기도 하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고, 들어는 그 출장 나들이 중에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는 행운도 따를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. 잘 신경 쓰셔 가지고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자, 9월 달입니다. 기유월이고요. 자, 육해살의 방합이 함께 합니다.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상당히 좀 열악한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뜻은 있지만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방합이 함께 하네요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.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육해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성사시키거나 아니면 자격증 같은 것을 취득해 가지고 자신의 신분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고, 윗사람의 지시에 따라 추진한 그런 일들이 계기가 돼 가지고 자신의 힘을 기르거나 아니면 권력을 잡기도 하는 좋은 운세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한의학이나 침술, 역학, 철학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업적으로도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10월 달입니다. 경술월이고요. 자, 화개살입니다. 근데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네요. 이 화개살 같은 경우에는 향수에 젖는 그런 한 달이 될 수도 있겠고, 들어는 그 복구나 보존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다니던 직장에 복직을 하거나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고,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었다면은 이런 때 화해를 하거나 재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될 수 있습니다.
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으니까 조금 신경 쓰셔가지고 좋은 기운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11월 달입니다. 시내월이고요. 자, 겁살입니다. 역시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네요. 이 겁살 같은 경우에는 그 겁탈의 기운이라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잃거나 빼앗기기 쉬운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도난이나 분실 같은 손재수도 따르기 쉽고, 때로는 그 자신이 가지고 간 물건을 놓고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겁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생명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할 수도 있겠고요. 또 미혼자분들은 혼담이 생기거나 약혼, 결혼 등으로 가정을 꾸릴 수도 있는 좋은 기운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. 신경 쓰시면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자, 12월 달입니다. 임자월이고요. 자, 제살입니다. 역시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습니다. 이렇게 충이나 합이 없을 때는 본인 노력하기에 따라서 잘하면은 좋은 기운으로 발전할 수 있겠고, 아니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,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살이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도 잘 되지 않는 좀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. 이 제살이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게 되면은 야망과 포부가 큰 시기라 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될 수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1월달, 그 다음에 1월달이죠. 자, 개축월이고요. 천살에 형살이 함께 하네요.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가뭄이나 홍수, 지진 이런 것들처럼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. 자, 거기다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네요. 이렇게 형살까지 함께 하는 이 천살 기운에서는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지시나 일로 인해 가지고 신체상의 상해도 입을 수 있겠고, 건강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니까 몸 관리 상당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시대다, 볼 수 있습니다.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지 않는 좀 답답한 상황이 되기 쉽고, 심리적인 갈등도 상당히 심한 그런 시기다,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천살이 형살에 놓여 가지고 답답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들어는 절을 찾거나 아니면 교회를 찾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겠고, 그 자신의 의지대로 되는 일이 좀 드물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시기니까 조금 마음 수양하시고 수승의 기본으로 차분히 좀 기다리고 노력하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,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은 2022년 이민년 한 해 동안의 개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각 달마다의 운세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해 설계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